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세 번째 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2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그림은 빗면의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QR을 각각 V와 EV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거기 보기를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고, 높이 차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비탈면에서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고, 여기가 Q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에요. R을 EV에 빠르기로 지나고 Q를 V에 빠르기로 지난대요.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P점에서의 속력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봅시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R까지 내려왔으니까 R을 높이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H라고 해보고 요 높이를 H'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와 Q에서와 같다. 맞았죠? 모든 곳에서의 손실이 없을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어나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와 Q에서의 4배냐? 운동 에너지 물었어요. 니은 봅시다. 이 K, R은요,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R에서의 값은 2분의 1 M EV의 제곱 하니까는 4배 맞았죠? 디귿 Q와 R의 높이차는 2지분의 3V 제곱이냐.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의 점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나와요. 물론 물체의 질량 지금 m이라고 한 거예요. mgh 나와요. 됐죠? 이놈이 바닥 R점으로 내려오면 점 R에서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있지요. 그쵸? 이게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즉,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변환게 되니까 mgh가 뭐라가 되냐면 2분의 1 m EV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4배의 2분의 1 m V의 제곱이란 얘기고, mgh가 바로 요거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은 Q에서의 높이는요, Q. 자, 점 Q를 봅시다. 점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이죠. 그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한 것처럼 2분의 1 m V의 제곱이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니까 mgh란 얘기죠. 그쵸? mgh란 얘기고. 자, 2분의 1 mv 제곱이 뭐예요? 4분의 1 mgh죠. 그쵸? 자, 요거는 4분의 1 mgh 더하기 mgh 프라임이 mgh. 이해가시죠? 따라서 mg는 없어지고, 넘어가면은 h 프라임이 h 빼기 4분의 1 h 하니까는 4분의 3 h예요. 높이 차이를 V에 관해서 구하래요. h 프라임이 지금 4분의 3 h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h는 뭐예요? h는 여기서 나오죠. 그쵸? mgh가 요거니까, 즉 mgh가 약분하면 2배 mv 제곱인데 m은 없어지고, h는 g분의 2v 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g분의 2v 제곱하니까 2g분의 3v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라지 F를 받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0 라지 F x 이퀄 0, x 이퀄 2d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2제로, 운동 에너지는 2제로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2d인데 2d에서 물체는 F의 힘을 계속 받고 있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320래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물체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F의 크기. 이건 F고요. 오른쪽은 X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가요. 이게 F0, 여기가 2F0, D, 2D 이렇게 돼 있어요. X 이퀄 D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 D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 D점을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물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F에다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1이죠. 1. 그럼 2D가 됐을 때는요, 운동 에너지가 320예요. 됐죠? 자, 그러면 원래 처음이 2제로였다가 처음 여기 출발할 때가 2제로 값이에요. 2제로였다가 2D가 됐을 때 320가 됐으니까 이 면적이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지금 F 곱하기 X의 총합이란 얘기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 얼마 나옵니까? F0 D 더하기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요 2분의 1 밑면적 F0 윗면적 2F0 높이는 D. 요거 했더니 이게 지금 변화량, 운동에너지 변화량 얼마 변했어요? 2배의 2제로 변했지요? 2배의 2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2분의 3에다가 3F0D죠? 2분의 3에다가 2분의 5 나오네요. 2분의 5 F0D 요게 2배의 2제로란 얘기고, 그쵸? 따라서 점 D에서는요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2제로에다가 델타 이만큼, 이 K만큼 더해주면은 이 D에서의 운동에너지죠? 이 K는 2제로 더하기 변화량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제로에다가 변화량, 여기까지 변화량은 F0D죠? F0D. 즉 2제로 더하기 F0D는 뭐예요? 5분의 4지요. 5분의 4, 2제로 하니까는 5분의 9, 2제로가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설명하다가 제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기준선 PQ를 지나 수평면에 도달한답니다. 표는 PQ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 EK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물체의 속력은 Q를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의 2배입니다. 자, 그럼 P를 지날 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Q를 지날 때는 2V가 되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요 놈을 420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420가 바로 EV의 속력을 가질 때 운동 에너지란 얘기니까 420는 2분의 1 m 2v에 제곱하면은 4배의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러면 4배 이거 없애주면 따라서 2제로는 뭐란 얘기예요? 2분의 1 mv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P점에서는 속력이 V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2제로예요. 자,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5제로죠.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2제로 더하기 420 하니까 520가 나와야 돼요. 총합은. 자, 그러면 Q에서도 마찬가지로 520가 되니까 니은은 얼마예요? 이거는 2제로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기억은 2제로, 니은 2제로 하니까 2배의 2제로가 나오죠? 그러면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은 이 높이가 그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속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MGH란 말이에요. 즉 MGH가 바로 520예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520, 이건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거니까 보기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520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와 Q의 높이차는 5분의 3 H냐. P와 Q에서의 높이차. 자, 그럼 P와 Q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보면 되죠. 그럼 P와 Q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320예요. 디귿이요. 320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바로 높이차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20가 뭐예요? 20가 아까 구한 거 이거 있었죠? 여기도 있고 5분의 1 mgh예요. 그러면 5분의 1 mgh요. 그럼 이거는 5분의 3 mgh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mg 높이는 5분의 3 h라는 얘기고 높이는 5분의 3 h다. 맞았죠? 그럼 기억과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점 P를 3V0의 속력으로 지난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점 QR을 각각 V0, 2V0 속력으로 지난답니다. V0, 2V0의 속력으로 지난답니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Q의 높이는 h입니다. 여기가 H고 여기가 Q, 여기를 지날 때 여기가 Q인데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V0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 R을 지날 때가 2V0래요. 그 다음에 P를 지날 때 속력은 3V0래요. 질량은 m짜리고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2분의 1 m
3V0의 제곱일 거예요. 그쵸? 요게 전체 값이니까. 그러면 2분의 9 mv0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이게 바로 어디예요? 점 P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면 점 Q에서는요. 점 Q에서의 값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한 게 요 값이 나오면 되죠. 즉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0의 제곱 더하기 mg h 한 개 2분의 9 mv0의 제곱이 되면 되죠. 자,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따라서 이 P는 얼마 나와요? 넘어가니까는 2분의 8 하면은 4죠. 4 mv0의 제곱 나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mgh가 4 mv0의 제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점 R은요. 점 R에서는요. 이때는요. 2분의 1 m 2v0의 제곱 더하기 mg R에서의 값, 그러니까 H'이라고 할게요. 이거 H'. 요 값이 2분의 9 mv0의 제곱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 2분의 9에서 2분의 4를 빼면 되니까 2분의 5죠. 그쵸? 자, 요거 차이값은 얼마 나와요? 델타 E 포텐셜 값은 2분의 3 mv0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요 놈이 바로 요거잖아요. 이 P mgh가 그거라면서요. mgh가 요거예요. mgh가 즉 mgh가 4배 mv0의 제곱이에요. mv0의 제곱은 4분의 1 mgh 나오죠. 곱하기 4분의 1 mgh 하니까 얼마 나와요? 8분의 3 mgh.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이 OV의 속력으로 용철을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물체의 속력이 3V일 때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래요. 손실되는 값 없어요. 공기저항 같은 거 다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물체가 OV로 가요. 그 다음에 요놈이 원래 길이에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D0만큼 압축이 일어나요. 이렇게 압축이 일어났어요. 그때 3V일 때, 물체의 속력이 3V일 때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D0만큼 압축된 모습이래요. 자,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총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요, 2분의 1 m 5V의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에요. 이 상황에서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이거와 이퀄 관계로 넣으면 되죠. 자,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때의 속력 운동 에너지 3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 D0의 제곱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따라서 2분의 1 K D0의 제곱은 9, 25를 빼면 16 2분의 16 MV 제곱 나옵니다. 따라서 K는 뭐가 나오죠? K는 D0의 제곱분의 16 MV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보세요. 용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5V에서 3V로 됐으니까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았습니다. 니은 용철 상수는 이거다.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용철은 원래 길이에서 최대 3분의 5 D0만큼 압축이 된 겁니까?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압축이 됐냐 물었죠? 지금 원래 길이에서 3분의 5 D0만큼이냐. 잠깐만요. 이게 압축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길이에서 압축이 되려면 요놈이 전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 m 곱하기 25v의 제곱이 2분의 1 kd 프라임의 제곱, 이 d 프라임 값을 구해야 돼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2분의 1은 없어지고 k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25mv의 제곱이 k가 d0의 제곱분의 16mv의 제곱 d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mv 제곱은 없어지고요. 따라서 d 프라임의 제곱은 16분의 25 d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d 프라임은요 4분의 5 d0가 나오죠. 근데 디귿이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원래 길이가 3D인 용철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2D만큼 내려가서 정지가 속력이 0이 된 후 연직 위로 운동하여 용철의 길이가 2D가 되는 지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원래 용철의 길이는 3D예요. 자, 이렇게 돼 있었고 원래 길이가 3D래요. 이 위에다가 물체를 가만히 올려놨대요. 그럼 이제 내려가겠죠. 2D만큼 내려가 속력이 0이 된답니다.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3D니까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럼 2D만큼 내려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건 정지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다시 올라가 용철이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그리고 나서 2D만큼 올라왔대요. 여기가 2D 만큼 올라왔대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속력 V로. 그럼 이 속력 V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전 쓰면 되죠.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다 더한 게 요거가 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MGT, 여기는 H가 아니라 3D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고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정지니까. 그 다음에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K 얼마를 내려왔죠? 압축된 거 2D.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3mgd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mgd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배의 mgd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2d 더하기 탄성력은요 2분의 1 k d만큼이죠. d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4배의
2분의 1 K D 제곱이 2배의 mg D였으니까 이거 나누면 2분의 1 K D 제곱은 2분의 1 mg D란 얘기고, 이게 2분의 1 mg D예요. 그쵸?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이건 2mgd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mgd, 이거를 여기서 빼면은 2k는 2분의 1 mg d 나와요. 그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g d예요. 자, 그러면 이 놈이 뭐랑 같으면 돼요? 2분의 1 mv 제곱, mv의 제곱, m은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따라서 v 제곱은 gd, 따라서 v는 얼마 나옵니까? 루트 gd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빗면을 따라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7번이요. Q에서 P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빗면을 따라서 여기가 B가 이렇게 있고, B는 질량이 M이래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있던 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정지하고 있다가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Q까지 6M짜리예요. A는 여기가 Q점이고요. 얼마만큼 가냐면 D만큼 가요. 그럼 얘도 D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죠. F. 이거에 비례하는 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즉, 이 힘은 알짜 힘이에요. 내려가려고 하는 알짜 힘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했고,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래요. 자, 그럼 이거 정지에서부터 했으니까 이걸 V라고 할게요. 여기 갔을 때 V. 됐죠? 자,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장력을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F에서 장력을 빼줬을 때 순수한 힘 MA가 생기죠. 6M 그때의 가속도 A. 이걸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내려가려는 힘 자체를 F, 그때의 가속도, 순수한 힘에 의한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B는요, 올라가죠. 장력 빼기 중력 mg 했을 때 MA예요. 변변 더 할게요. 없어지죠. 그러면 F 빼기 mg는 7배의 MA예요. A가 어떻게 되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나오죠. 자, 이거 V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D. 그러면 V의 제곱은 2배 AD란 얘기예요. 그럼 B, 잠깐만요. B의 운동, 얘가 V로 가면 얘도 V죠.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요거죠. 2분의 1 M EAT란 얘기죠.
그러면 MAD란 얘기고, 즉 운동 에너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운동 에너지 값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A가 D만큼 증가하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 비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D란 말, MAD란 MGD. 그쵸? MGD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요, MGD만큼 증가해요. 이 값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MAD, 요거의 7배래요. 즉, MGD는 7배 MAD란 얘기예요. MD 없어지니까 A는 뭐가 나와요? 7분의 1 G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A의 가속도의 크기는 7분의 1 G다? 맞았습니다. 얘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7분의 8 MGD냐?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쵸?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D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MAD예요. 근데 A가 7분의 1 D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MGD 더하기 7분의 1 MGD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7분의 8 MGD 나와요. 맞았네요.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EMGD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증가한 것만큼 감소한 게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럼 B는 이만큼 지금 증가했어요. 그쵸? 증가한 에너지는 요놈 B에 의한 거 7분의 8 MGD 더하기 A에서 증가한 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A의 운동 에너지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K, A는요 2분의 1 질량은 6M, 그 다음에 V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MGD. 그쵸? 됐어요? 이게 MGD예요. 그럼 6배의 MGD 나오죠? MAD 나오죠? 6배의 MAD. 근데 A가 7분의 1 G라고 했으니까 7분의 6 MGD 나와요. 이거 여기다 넣어보세요. 7분의 6 MGD. 요 놈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감소한 에너지랑 이퀄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감소해야지 보존이 일어나니까. 그쵸? 그럼 이 감소한 건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라고요. 그럼 이게 이퀄 관계예요.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7분의 14 MGD만큼이요. 7분의 14니까 2MGD. 네, D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이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키고 용철을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시켰답니다. ED만큼 압축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돼 있고 원래 길이에서 이게 원래 기준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D만큼 압축시켰대요.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는 A와 분리된 후 등속도 운동을 하고 A는 용철을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늘어나게 한 모습입니다.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났대요. 자, 이게 원래 그 길이고 여기에서 D만큼 늘어났대요.
근데 B는 이제 운동을 하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 그러면 압축시켰으니까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손을 놓으면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로 되지요. 그러면 2분의 1 용질 상수 K라고 할게요.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그 비율 값을 물었어요. 그럼 2분의 1 K, 거리는 2D죠. 요놈의 제곱이 2분의 1 MA 더하기 B의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2분의 1 없어지고. 그쵸? 그러면 4배의 KD의 제곱은 MAV의 제곱 더하기 MBV의 제곱. 자,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전체 값은 2분의 1 K 2D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 초기값. 자, 그래 놓고 용철 2분의 1 MV가 아니라 2분의 1 K D제곱에다가 이제 운동에너지 합하면 되죠. 됐습니까? 최대 A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에요. 원래 길이에서 최대 늘어났다는 얘기는 속력 0이니까. 그럼 갖는 운동에너지는 B밖에 없죠? MP, V, B의 제곱이에요. 그쵸? 분리되는 등속도래요. 그럼 이 VB, 이때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이 VB는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과 동일하죠. 등속도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넘어가면은 2분의 3 KD 제곱이 2분의 1 MB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분의 1은 없어지고. 따라서 3KD 제곱이 MB V 제곱이에요.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KD 제곱은 3분의 1 MB V 제곱이에요. KD 제곱은. 또는 그렇게 되면 헷갈리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 KD 제곱은 MAV의 제곱 더하기 3KD 제곱. 따라서 MAV의 제곱은 KD 제곱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냐면 MB의 질량 나누기 MA의 질량이니까 이거는요 변변 나누면 B는 V의 제곱분의 3KD 제곱, 밑에는요 V의 제곱분의 KD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3 나와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을 보시면 이거 좀 바꾸고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B 양쪽에 물체 A, C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켰답니다. 손을 가만히 놓으면 A는 D만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Q를 지난답니다. 등가속도란 얘기는 A, B, C가 동시에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도르래가 있고 A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요 거리가 D 도르래에 연결돼서 B가 이렇게 있고 B의 질량은 M A의 질량 안 나왔네요.
A의 질량이 뭔지 모르죠? A의 질량이 뭔지 몰라요. 네, 맞아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C가 연결되어 있는데 C의 질량은 2m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장력을 T', 여기를 T라고 할게요. 장력을 정지 상태에서 D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했대요. D만큼 갔을 때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 그럼 나머지 A, B, C 속력은 전부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의 제곱 빼기 처음엔 0. 얼만큼 가요? 가속도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가속도 A. 2AD가 돼요. 그러면 V의 제곱은 2AT란 얘기고, Q에서의 속력, Q에서의 속력, 이걸 V라고 한 거예요. A, Q에서의 속력, 이걸 V. 그러면 Q에서 A가 V가 됐을 때는 B도 마찬가지로, C도 마찬가지로 전부 V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운동방정식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관계가 되나?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C 해봅시다. 먼저 EMG 빼기 장력이 EMA. B는요, T 빼기 T 프라임이 MA. 그다음에 A는요, T 프라임 빼기 A는 아래로 비타민이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힘 F가 있어요. T 프라임 빼기 F, 이게 A의 질량 곱하기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변변 다 더하면 EMG 빼기 라지 F, 이게 3M 더하기 A의 질량 A. 이렇게 돼요.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할 건지 안 필요할지는. 자, 그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잠깐만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mgd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즉 이거의 증가량, 이게 mgd라고 주어졌죠. 자, 이 mgd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한 거. 즉 mgd란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요거는 2K, 아무튼 네. 증가한 에너지 봅시다. A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B는요, 운동 에너지만 증가하죠. 얼마요? 2분의 1 mv 제곱. B는, 그 다음에 C는요, 증가한 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2m v의 제곱. 그쵸? 그럼 감소한 에너지는요? 감소한 에너지는 C밖에 없죠. 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감소해요? 이게 D만큼 하면 D만큼 내려오죠. 그러면은 EMGD만큼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퀄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되었어요? 자, 이거는 얼마나 그랬죠? 이거는 MGD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MGD. 그러면 MGD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5 2분의 2에다 2분의 3 나오죠. MV 제곱이 EMGD란 얘기예요. 넘어가요.
그러면 2분의 4 mv 제곱이 mgt란 얘기니까 따라서 2분의 3 mv 제곱이 mgt가 되죠. 넘어가면. 그러면 v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예요? 3분의 2 gt란 얘기예요. v의 제곱이 3분의 2 gt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자, 가속도의 크기 요거 S죠. 요거 V의 제곱 요거예요. 요거랑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럼 2A D가 3분의 2 GT라고 했으니까 D 없어지고 E 없어지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3분의 1 G가 돼요. 그러면 보기에 D것은 맞았죠? 3분의 1 G. 그쵸?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냐? 자, 그럼 봅시다. C의 감소한 에너지 이거 증가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 감소한 거는 요거 전체랑 같으니까 이 전체 값하고 이 전체 값하고 요거랑 같으니까 요것은 이거보다 크죠. 운동 에너지보다. 즉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값의 절대값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값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야 되죠. 그럼 기억 맞았네요. 그 다음 니은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냐 라는 겁니다.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냐.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해볼까요?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냐. v 제곱이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그럼 2분의 1 m 곱하기 3분의 2 gd. 아니, 이거 얼마 나와요? 3분의 1 mg d 나와요. 네, 맞았죠?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은 높이가 각각 4h, 9h. 이것도 좀 바꾸고요. 4h, 9h인 지점에 물체 A,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수평면에서 두 물체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번.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4h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이건 속력형. 그 다음에 여기는 9h. 에서 속력이 0인 상태에서 놓았어요. 두 물체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 놈이 바닥에 내려와요. 그랬을 때의 속력을 VA라고 하고 A와 B가 땅 부딪혀요. A와 B가 부딪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요.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이게 A고 얘가 B니까 B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갈 때의 속력을 VB라고 할게요. 그놈이 VA와 VB가 서로 반대 방향 갖고 땅 부딪힌 다음에 오른쪽으로 VA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오른쪽 경사함을 따라 올라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답니다. 자, 높이가 H, 여기가 H라고 해볼게요.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대요. 즉 정지예요.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정지. 이렇게 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E0랍니다.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가 E0래요. 그럼 E0란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거죠.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그러면 MAG
4H 값이 2제로라는 얘기고, 이걸 운동 에너지로 하면 2분의 1 MA VA의 제곱이 2제로라는 얘기고. 그럼 2제로는요,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루트 8 나오네요. 루트 8 GH가 나오네요. 루트 8GH. 그쵸? 이게 지금 수평면에 대해 도달했을 때 속력이에요. B는요, M, B,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9H. 요놈이 2분의 1 MB의 질량 VB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쵸? 따라서 VB는 루트 18 나오네요. 18GH. 됐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V의 속력으로 가서 H만큼 올라가요. 그러면은 2분의 1 운동에너지 MA 더하기 MB의 V의 제곱이 MA, MB, GH까지 올라가요. 이건 없어지고. 따라서 V는 뭐가 돼요? V는 V제곱은 2GH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V는 루트 2GH가 되니까 이거를 바꾸면은 3루트 3V가 되죠. 928이니까 네 3V 맞았고요. 이건 어떻게 되죠? 루트가 이거니까 2V가 되죠. 요거는 2V란 얘기예요. 즉 이 값은 2V로 간다는 얘기고 요 값은 3V로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고.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 전.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역학지는 얼마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충돌 과정에서 손실된 값을 찾으래요. 자, 아무튼 충돌 전 운동량, A의 운동량은 MAVA인데 VA가 2V. 그쵸? B는요, MB, VB가 3V인데 마이너스 3V, 왼쪽이니까. 충돌 후 MA 더하기 MB 오른쪽으로 V. 이게 같으면 되죠. 그럼 V는 없어지고 2배의 MA 더 빼기 3배의 MB MA MP. 따라서 MA는 4배의 MP가 돼요. 그쵸? 잠깐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한번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봅시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E0라고 했어요. 이거는 표현하면 이거 4배라고 그랬죠? MA, GH인데 MA가 4배의 MP라고 했으니까 4배의 MB 박이 뭐가 되죠? 잠깐만요. 이거 운동에너지로 표현해볼까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MA는 4배 MB VA의 제곱인데 VA가 2배의 V, 요거의 제곱 하면 4, 4, 16의 반으로 나누니까 8 M B V의 제곱. 이게 지금 2제로란 말이에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2제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B는요. B는 어떻게 표현되죠? B는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MB 마이너스 3V의 제곱. 이거는
9 곱하기 2분의 1 mb v의 제곱 나오죠.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 나왔고, 충돌 전 B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 갔죠? 요거니까 요거를 하면은 8분의 1 8분의 1 이제로. 그럼 이거는 2분의 9 곱하기 8분의 1 2제로 하니까 얼마 나와요? 16분의 9 2제로예요. B는요. 자,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는요. A의 운동 에너지와 A와 B는 예.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오죠? 2분의 1 MA 더하기 MP 하니까 5MP 그 다음에 V의 제곱 나오죠. 이거예요. 그쵸? 충돌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땐 이거였어요. 그러면 충돌 직전의 에너지 총합에서 지금 얼마만큼 손실이 이루어졌냐 했으니까 충돌 직전 값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한 거예요. 그쵸? 이거에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요 값을 빼준 게 바로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8 MB V의 제곱 더하기 16분인가요? 요거죠. 2분의 9 MB V의 제곱 빼기 이거죠. 2분의 5 MB V의 제곱. 자, 이거 하면 2분의 16에서 2분의 16, 25에서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20 나오네요. 2분의 20 MB V의 제곱 하면은 지금 뭐 어떤 걸로 표현하는 거죠? 2제로로 표현하래요. 2제로로. 자, 그럼 이거는 MB V의 제곱이 요거 MB V의 제곱이 8분의 1 2제로예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0 곱하기 8분의 1 2제로. 그쵸? 그러면은 16분의 22제로가 되니까 4분의 5 2제로 나오겠네요. 네, 찾아보세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빠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과 2M의 물체 A, B를 용철이 양 끝에 접촉하여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빗면의 마찰 구간을 지나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는 4G분의 5V제곱이랍니다. 최고 높이는 4G분의 5V제곱. 그랬을 때 옳은 것만 찾으래요. 11번에 여기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가 탁 놨더니 B는 오른쪽으로 질량이 2M이고요. B는 오른쪽으로 V의 빠르기로 가고 A는 질량이 M자의 A는 위로 올라간대요. 마찰 구간을 지나서. 됐죠? 자, 그러면 기억 용철에서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2V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죠. 0에서
델타 P, B는 얼마가 돼요? 2mV예요. 그럼 이것만큼 델타 PA 운동량도 변해야 되니까 m 곱하기 VA'이에요. 따라서 VA'은 2V란 얘기고.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가 분리되기 전 용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A의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분리되는 순간 A는요, 2KA는 2분의 1 M 2V의 제곱 하니까 2M V의 제곱. B는요, 2KB는요 2분의 1 2M V의 제곱 하니까는 MV 제곱 나오죠? 그쵸? 이거 합한 것만큼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MV의 제곱. 아, 근데 4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래요. 초기 에너지는 이거죠. 즉 2mv의 제곱에서 손실을 뺀 게 최대로 높이로 올라간 거 mgh인데 mgh가 얼마라고 했어요? 4g분의 5v 제곱이래요. 그럼 이건 없어지고, 그쵸? 따라서 손실은 2mv 제곱 빼기 4분의 5 mv 제곱 하니까 얼마 나와요? 4분의 3 mv 제곱 나와요. 네,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그림 가는 연족 위로 던진 공이 중력과 공기 저항을 받으며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공을 던진 순간부터 던진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공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데, 기억 보세요. T1일 때 공의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T1일 때 공의 작용 R자임 0입니까? 아니죠. 속도가 0일 뿐이지 아래쪽으로 중력 방향 힘이 있잖아요. 틀렸어요. 니은 0부터 T1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가속도의 크기 감소 맞았죠. 왜요?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0에서 T1까지.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 맞았습니다. 가속도 크기가 감소하는 거 맞았고요. 디귿 T1부터 T2까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공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해놨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감소한 것, 즉 T1부터 T2까지 이 그래프가 뭐냐면 던진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예요. 그럼 T2가 됐을 때 던진 위치로 되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공기 저항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 저항력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감소량은 증가량과 같다. 이퀄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되는 에너지 값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